제가 하는 역할이 이런 좋은 근무 환경을 어떻게 우리 사회에 보다 좀 빨리 확산할 수 있을까를 늘 고민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나라 지금 우리의 상황이 어떤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앞서서도 많이 얘기가 됐었는데요.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우리 사회에 아주 심각한 현안 중에 하나죠. 출산율 거의 세계 최저 수준입니다. 그 다음에 반면에 고령화는 너무 급속하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일할 사람들은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인재 확보는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유능한 인재들은 해외로 많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들은 OECD 국가들보다 한 계절을 더 일해요. 2.5개월을 더 일합니다.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런데 왜 노동 생산성은 이렇게 낮을까요? 여러분 샤프 세대 들어보셨습니까? 청년 실업으로 취업이 안 되니까 결혼도 할 수가 없습니다. 결혼도 늦어지고 있습니다. 결혼이 늦어지니까 또 직장을 다니다가 출산을 하거나 육아를 하게 되면 직장을 그만둬야 하니까 출산도 포기하는 그런 슬픈 지금 그런 현상들을 나타내고 있는. 그런데 저희 나라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경제 규모로 봤을 때는 세계 10위입니다. 그 다음에 단군 이래로 가장 잘 사는 시기라고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우리들 삶의 질과 행복 지수는 낮을까요? 자살률 높고 고용률 낮고, 그 다음에 재난, 예상치 못한 이런 재난재해, 폭풍으로 지붕이 날려가고, 그 다음에 비바람에 가로수가 쓰러져도 이렇게 폭우에 담벼락이 무너져도 저희는 1시간, 2시간 반나절을 걸려서라도 회사에 출근을 합니다. 그런데 글로벌 기업들은 어떤가요? 움직이지 않고 안전하게 집에서 재택근무합니다. 글로벌 기업들은 이미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고 또 그런 근로문화도 그렇게 정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일을 할 수 있고 대처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하고 정말 커다란 차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열심히 일하지만 결국 잘하지 못하는 대한민국이 되고 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저성장, 지금까지 열심히 성장했던 그런 동력들이 멈춰서고 있습니다. 이제 뭔가 어떻게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바뀔 수 있을까요? 출산율 높여야 되겠죠? 기업과 가정의 문화, 개혁적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어떤 금전적인 지원, 출산 장려금 이런 것보다는 가정의 시간, 출산하고 육아하고 또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출 수 있는 그런 유연한 근로 문화, 제도 이런 것들 환경들을 빨리 만들어가야 됩니다. 근로시간 다이어트 필요합니다. 좀 더 집중력 있게 효율적으로 일함으로써 생산성 제고와 일자리 창출, 일자리 나누기 모두 가능합니다. 지금처럼 열심히 일해서 성장할 수 있는 시대는 이제 이미 지났습니다. 좀 더 많은 고부가 가치를 낼 수 있는 어떤 창의적인 활동에 노력과 시간을 많이 할애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지금과는 다른 좀 더 업무에 있어서 직원들, 일하는 사람들에 있어서 자율성, 그 다음에 소통과 협업이 좋은 어떤 그런 근무 환경, 그 다음에 개인의 여건이나 어떤 특성에 맞는 좀 더 유연한 업무 방식, 이렇게 우리의 일하는 방식들이 바뀌어져야겠습니다. 스마트워크를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IT를 이용해서 시간과 공간 제한 없이 필요한 사람, 정보, 자원들을 연결을 해서 보다 좀 창의적으로 일하면서 협업을 좀 용이하게 일할 수 있는 그런 근무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직 간의 경계를 넘나들면서 필요한 정보, 아이디어를 공유를 하면서 새로운 부가가치, 좀 더 나은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일하는 방식인데요. 여러분들 여기 그 사회 각계의 그 대표하시는 분들을 보고 계시는데요. 이런 분들 우리 사회의 가장 스마트한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런 스마트한 사람들의 공통점을 좀 살펴봤습니다.
책임감을 갖고 자기 통제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신 분들이죠. 그 다음에 뭔가 남과 다른 어떤 창의적인 사고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혼자서는 아무리 유능한 사람도 성과를 크게 또 어떤 새로운 성과를 내기가 좀 어렵죠. 여러 사람 또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어떤 그 다양한 협업을 통해서 그 분야에서의 최고의 성과와 부가가치를 내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스마트워크는 성과를 극대화하면서도 그러니까 개인의 또는 조직의 만족도를 높여서 궁극적으로는 일과 어떤 그 삶의 밸런스를 유지하게 되는 거죠. 이를 통해서 개인과 사회, 조직에 모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국내외의 많은 연구 문헌들이 이 세 가지 측면에서 스마트워크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효과들을 개인 측면에서는 궁극적으로 어떤 개인의 어떤 삶의 질을 높여줄 수 있고 조직 차원에서는 조직의 성과나 경쟁력을 높여주고 그 다음에 사회 측면에서는 스마트워크를 확산이 되면 좀 더 유연한 노동 문화나 형태 등을 통해서 여성이라든가 장애인 또 고령자들 이런 사람들의 취업 기회가 확대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사회에 좀 더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온다고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스마트워크는 이미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대표적인 국가가 미국인데요. 미국은 법을 만들어서 스마트워크를 정부의 전체에 확산하는 그런 법을 만들어서 각급 기관이 의무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마트워크를 또 중요하게 보고 있는 측면이 국가의 비상시, 재난재해가 발생했을 때 정부 업무를 지속하고 대국민 서비스를 반드시 유지하기 위해서 정부 업무의 어떤 비상 백업 체계로서 텔레워크를 강력하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EU는 사용자하고 노동자 단체들이 협약을 맺어서 어떤 고용상의 지위를 보장하면서도 상호 간의 자율성 기본으로 하여 이런 텔레워크 협정들을 체결을 해서 많이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영국도 보시는 것처럼 이제 모바일 기술들이 많이 확산이 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항상 모여서 일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미 앞서 보신 유엔 킴벌리와 같은 그런 스마트 오피스 환경을 공무원, 정부 부문에서도 확산을 해서 큰 성과를 보고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은 대부분 스마트워크가 이제 글로벌 문화로 정착이 되고 있는데 그 네덜란드에 있는 MS 사옥이 이런 스마트 오피스 환경을 통해서 많은 그 직원들의 만족도하고 성과들을 35%에서 40%까지 향상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에서도 스마트워크를 국가 아젠다로 2010년에 설정을 해서 다양한 정책들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그 스마트워크 센터인데요. 공무원들, 공공부문이 먼저 그 일하는 방식을 바꿔서 우리 사회의 변화를 선도해보겠다는 그런 전략으로 스마트워크 센터를 지금 수도권 인근에 9개의 센터를 구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1시간, 2시간 걸려서 출퇴근하지 않아도 공무원들이 집 가까이에 있는 이런 센터를 주 1회 정도 방문해서 하루 종일 업무 집중도도 높이고 출퇴근 시간, 절약된 시간을 가족들하고 할애를 함으로써 그 공무원들, 실제 이 센터 근무를 해본 공무원들의 만족도는 92% 이상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그 세종시로 청사가 이제 이전을 하죠. 일부 정부 부처들이 이전을 하는데요. 이 이전에 따라서 업무 환경이 이제 분산이 되면 비효율이 많이 일어날 텐데요. 이 청사에도 스마트워크 센터를 구축을 해서 공무원들 또는 공공기관들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스마트워크를 국가사회 전체로 확산하기 위해서 다양한 정책들이 필요할 텐데요.
민간 모두 스마트워크를 확산하기 위한 촉진법, 어떤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지금 IT 기술이 기술 때문에 스마트워크를 못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인식과 문화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 스마트워크는 아까 개인, 사회, 국가 모두에게 유익한 그런 제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다 보니 이게 제대로 빨리 확산이 되려면 스마트워크를 하면 어떻게 좋아지는지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사회적인 공감대 형성하는 게 굉장히 시급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다양한 스마트워크 근무형 확산 모델도 연구를 해서 확산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기업들 또는 공공기관들 스마트워크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도입을 해야 되는지, 내가 어떻게 좀 더 효율적으로 스마트워크를 잘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궁금하고 문의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좀 더 시행착오를 줄여가면서 성공적으로 하기 위한 다양한 이런 교육이나 컨설팅 활동들도 정책 차원에서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조직 차원에서 보면 스마트워크는 조직과 개인이 상호 윈윈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전략,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리자 측면에서 스마트워크를 하면 뭐가 좋은지 비전 명확하게 제시하고 서로 상호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문화를 먼저 만들어가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자율성이 개개인한테 주어진다면 좀 더 책임감을 갖고 어떤 자기 존중의식, 신뢰 기반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자세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아까 유한 킴벌리는 대표님이 굉장히 이쪽 스마트워크 쪽에서 강력하게 추진을 하시고 비전을 제시하셨던 것 같은데요. 이런 CEO의 강력한 리더십이 중요하고 조직의 신뢰 기반을 먼저 구축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스마트워크는 의식, 제도, 문화 혁명적으로 바꿔야 하는 부분입니다. 대한민국이 달라져야 될 것 같고요. 우리 모두도 우리의 일하는 방식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